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재명의 단순 무식함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무능으로 빚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 대책 관련해 앞으로는 정부가 부동산 직접 매매하고 가격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가격의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접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이쯤 되면 자멸한 공산주의 가격 통제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는 이날 가칭 주택관리 매입 공사를 신설해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주택 물량을 내놓고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정부가 물량을 사들여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발상입니다. 특정 A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때마침 그 지역에 정부가 많은 부동산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시장에 내놓아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너무나 황당한 포퓰리즘 발언입니다. 이런 발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자체가 이재명이나 현 민주당 정권 세력이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에 얼마나 절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택가격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도 중국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2일 온라인 대선 출정식에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대표 공약인 양 앞세워왔던 기본소득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본소득 시리즈는 자신의 핵심 정책이 아니라고 크게 발을 뺐습니다. 그러더니 부동산 포퓰리즘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에다 반시장적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 진하게 풍겨집니다. 도대체 부동산 가격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부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것인지, 또 얼마나 물량을 확보해 필요한 지역에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한 탈법의 난무, 시장 왜곡과 부동산 조세 왜곡이 얼마나 극심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기본 시리즈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되자 자신의 정책 이미지 거품이 꺼지는 건 막아야겠고, 그래서 쥐어짜 내놓은 게 부동산 가격 상하한선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기본소득 시리즈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입니다. 그는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선 집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시장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의 발언을 180도 바꾸는 이런 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이번 발언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서 그는 문재인보다 더 무능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혀를 찰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말과 포퓰리즘으로 망해가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을 보유한 사람,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 수를, 즉 표를 계산해서 대선을 앞두고 이런 단순 무식한 방안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재인의 무능으로 촉발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수도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적폐청산과 비현실적인 소득주도 성장, 퍼주기와 대북 환상에 매몰돼 4년간 주택 공급을 게을리하고 국가 기반 시설 확충을 게을리한 때문으로 빚어진 문제를 한물간 포퓰리즘 방식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발상을 접하고 비수도권 주민들은 오히려 기존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라며 더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기본 시리즈 중엔 기본주택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기본주택이란 이름을 붙여 마치 기본 시리즈가 완성되어 가는 양 포장한 것인데, 임대아파트를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직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해오던 임대정책과 획기적인 차이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치가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물량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지 세부안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내놓은 정책들이 비현실성이 드러나면서 갈수록 관심이 쪼그라들자 불안감에 쫓겨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공산주의 국가들조차도 실패한 방안을 이번에 끄집어냈는데 이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실패한 낡은 정책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재명의 정책 능력의 한계와 비현실성이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의 언행 중엔 그의 사상까지 의심해 보게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최근엔 대한민국이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만든 나라라는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일 임시정부 적통을 이어받은 정부임을 부정하고 북한 김씨 왕조가 하는 대한민국 비하 발언을 거의 그대로 빼닮은 발언을 해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의 다수는 임시정부 요인이고 항일 투사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역사 공부가 안 된 것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천박한 역사관을 빼닮은 것입니다. 이재명 발언은 광복 이후 북한에 진입한 소련은 해방군이고 남한에 들어온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독립운동의 허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대외 접촉을 피하고 있는 김원웅은 최근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강의에서 이 같은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발언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깨끗이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등 뒷수습하느라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허둥지둥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무능에다가 사상까지 의심받는 것은 그가 대선판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음을 시사합니다.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그의 일련의 언행들은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어떠한 지도자도 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1위인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을 볼 때 차기 대선은 문정권 시즌2 저지는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파괴 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